세브란스 병원 간담체외과 강창무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후복막이라는 장소에 위치하는데, 췌장의 기능은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 기능을 하는 소화 기능하고, 우리 몸의 혈당 기능을 조율하는 내분비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아주 특수한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의 음식물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들이기 때문에, 식도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을 이제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게 음식물의 이동이 암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거 되겠죠. 종양이 점점 커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직 큰 증상을 못 느끼고, 오늘은 좀 소화가 잘 안 되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정도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느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황달이 갑자기 확 오게 된다든지, 검사를 해봤을 때 의외로 이제 췌장암인 경우, 그다음에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의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인 검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우연히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또 한 가지는 환자가 평소에는 건강하고 평소에는 당뇨 조절도 아주 잘 되는 아주 좋은 그런 환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고 최근에 내가 음식 조절을 잘 못했으니까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이제 검사를 해보면 췌장암이 이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 붐이 있어서, 그죠? 체중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실은 우리가 보면 체중이 잘 안 빠지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잘 빠지는 거죠. 본인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췌장암이 있어서 나중에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면 췌장암이 이제 발생이 됐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임상에서 우리가 많이 췌장암이 발견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췌장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60세 좀 넘은 이제 가장이죠. 검진을 했는데, 췌장의 꼬리 부분에 한 5, 6cm가 되는 아주 큰 췌장암이 가장 의심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주변으로 너무 침습이 심하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였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항암 치료를 하자, 항암제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암제를 환자한테 투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혹이 큰 경우에는 별로 반응을 잘 하진 않는데, 혹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보다 훨씬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수술적으로 근치적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복강경을 이용해서 췌장의 한 60%의 췌장과 함께 대장, 그다음에 위의 일부 하고 비장까지를 다 드러내는 근치적 수술을 성공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수술이었죠. 아침 8시쯤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수술을 시작했는데, 한 3시가 넘어서 나왔으니까. 하지만 환자는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임하는 환자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었던 거는 그 당시에,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췌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인데, 이 환자는 암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두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회복에 대한 어떤 이 탄력성이 완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암이 되기 전에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암도 아닌데 내가 이게 수술을 왜 받아야 되냐 하는 이런 마음에 좀 약간 좀 불편한 이제 마음들을 많이 이제 토로를 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우리 이 췌장암 환자는 수술한 지 1일째 제가 이제 회진을 갔는데, 눈에서 삶의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회진 간 저를 반겨주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췌장암이라는 거는 물론 한순간에는 삶의 희망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의 하나의 스토리고 한 이벤트일 수도 있어도, 저희가 온 가족과 식구들, 그 다음에 본인 환자 자신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힘써서
환자를 치유하는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삶의 불꽃을 튀게 하는 또 다른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환자를 통해서 이제 느끼면서 저로서도 그러한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 그러네. 짚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이 되어서 삶의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환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연구를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박성호입니다. 췌장은 그 배꼽 주변에 가로로 놓여 있는 장기인데 췌장에서 하는 기능은 내분비 기능하고 외분비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분비 기능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 대표적인 것인 인슐린이 있겠죠.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서 그 호르몬들이 당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외분비 기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해내는 각종 단백, 지방, 탄수화물 분해 효소들을 거의 전부 다 췌장에서 분비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에 관련된 위험 요인을 따져보면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몇 가지 췌장암이 잘 생기는 유전적인 변이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췌장암에서는. 그래서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이 췌장암이 있으면은 약 2배, 2명이 있으면은 한 6배, 또 3명이 있으면 32배까지 이제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는데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을 하면은 약 2.3배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또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이 있으면 또 2배, 또 당뇨가 있으면은 또 2배, 또 술을 오랫동안 마셔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은 한 10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요인들로는 위험 요인이 아주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당뇨와 흡연이 같이 있다. 그러면 2배 더하기 4배가 아니라 10배까지 이런 위험도가 증가하고 만성 췌장염이 있을 때 또 흡연을 하게 되면은 수십 배 정도로 췌장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만성 췌장염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음주입니다. 술을 오랜 기간 동안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췌장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췌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췌장에 돌이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돼서 점진적으로 췌장이 망가지는 질환을 만성 췌장염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 췌장염이 발병을 하면은 일단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환자에서 췌장암의 위험이 한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특히 이제 한 2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병을 하면서 또 최근에 급격한 체중 감소, 예를 들면 한 달, 2달 사이에 5 내지 10kg의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에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런 환자에서 배꼽 주변에 통증이 같이 발생했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의심을 하게 돼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췌장이라는 장기가 보통 초음파로도 보일 수는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암이 의심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CT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췌장암이 잘 발병하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을 때 적어도 한 5배 정도 이상의 위험도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권유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플러스 흡연 또 만성 췌장염 가족력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2개월에 한 번씩 CT 또는 MRI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이제 난치성 암이긴 하지만 췌장암 중에서도 조기에 아주 암의 크기가 작을 때 발견이 되면 치료를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이 추천한 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이제 암이 생겼을 때 발견하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 발견을 통해서 이제 암에 대한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간담체외과 강창무입니다. 500만 뷰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래서 보셨다시피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그 계기로 또 환자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되는 또 저로서도 좀 많이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도에서 위, 그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해서 우리 음식물이 지나가긴 하지만 거기에 간담체라는 장기는 없어요. 단지 그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소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장기들인 거죠. 그 옛날부터 공부를 하면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게끔, 소화가 잘 내려가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장기처럼 내 삶도 좀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간담체외과를 좀 관심이 많았었고, 제가 이제 들은 말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들었던 말들은 이제 환자들이 저 췌장암인데 저는 살 수 있나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요즘에 당연히 살 수 있다 얘기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1, 2% 정도는 회복을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돌아가시는 환자 앞에서 오열하는 그 보호자들의 울음소리, 그거는 뭐 저한테 다른 얘기는 안 해도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울음과 어떤 슬픔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료진들도 많이 웁니다. 회진 돌면서 혹은 외래에서 이제 했던 얘기는, 제가 많이 했던 얘기는 하루하루 좋아집니다. 내일이면 더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날 가보면 환자가 어제보다는 좀 덜 아파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좀 겨우 이제 앉아 슬라 하고, 또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이 있던 것도 다 뽑고 이제는 앉아서 물도 먹는다 하고,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또 며칠 있다 가보면 또 이제 식사를 하고 죽 먹고 이제 병실에서 만났던 분들을 이제 병실이 아닌 복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다음에 오면 더 좋아집니다. 하루하루 가면 더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러는 것 같고, 환자가 또 그런 말로 또 뭐 완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좀 위로받고 또 그렇게 좀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환자는 낫어요. 근데 환자는 저를 좋은 의사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약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환자들은 자기의 얘기를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병이, 특히 췌장암이 있었을 때 그 밑으로 암이라는 진단이 있으면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이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누군가가 들어주고 싶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의료진들은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료라는, 췌장암이라는 입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긴 하지만 환자는 실은 내면에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라는 거는 그런 저는 이제 췌장암을 이제 전공을 하니까 췌장암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런 췌장암을 통해서 느끼는 환자의 그런 내면의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잘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혹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친구 같은 의사?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 뒤에 보면 이렇게 좋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끝나고 이제 시간 될 때 이제 잠깐 올라가서 이제 신선한 바람과 공기 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낙엽도 많이 져서 너무 멋있는데 좀 옆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자들이 되게 이렇게 얼굴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모습을, 활기찬 또 우리 주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에너지를 좀 받아 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힘찬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